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시장에서 새로운 AI 반도체 방식으로 빛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전달하는 방식인 광통신 방식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광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가장 주목받을 만한 국내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통신 관련주를 사야 하는 4가지 이유와 광통신 쪽에서 가장 주목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점쳐지는 기업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눌러주셨다라고 믿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광통신 관련주를 주목해야 하는 4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전송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최근 정보를 전달하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기존 전기 신호에서 빛의 신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사용하는 구리선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지만 빛은 서로 다른 파장을 동시에 이용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 AI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도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 신호는 구리선을 지날 때 열이 발생하는데요. 보통 저항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리고 에너지 손실도 발생하지만 빛은 이동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극히 적습니다. 추가로 빛의 신호는 기존 방식보다 전력 효율을 최대 5배까지 개선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선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항, 즉 열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보통 데이터 센터의 전력 대부분은 열을 식히는 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빛의 신호를 이용하면 전력 효율을 5배까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기존 구리선은 길이가 길어질수록 신호 약해짐과 간섭이 생겨서 데이터가 깨지기 쉽지만 빛은 수만 킬로미터까지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정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광통신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인터넷을 광통신을 통해서 하고요. 전 세계의 데이터 전송도 해저 케이블이라는 광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도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실제로 빛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CPO라는 걸 만들어서 차세대 반도체 칩인 루빈에 적용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반도체 칩은 아직까지 구리로 만들지만 결국에 정보가 빠져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빛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속도가 개선되었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여기서 끝날 생각이 아니라 더 다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 기술을 차세대 반도체 칩인 루빈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반도체 패키지 내부까지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 3월 OFC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파운드리 로드맵을 공개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광통신 기술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미 광통신 기능을 통합한 광입출력 칩넷 기술을 시연하면서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HBM 협력을 했었기 때문에 광통신에서 선두주자인 인텔보다는 삼성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광통신 관련주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통신장비 기업들은 이렇게 정보 전달 체계가 바뀔 때마다 장비들도 같이 싹 다 바뀝니다. 기존 전기 신호에서 빛의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당연히 모든 장비가 교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인프라의 수혜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매출이 성장하면 주가 상승까지도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광통신 관련주들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통신 관련주를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바로 5G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래 성장 기대감뿐만 아니라 당장의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통신사인 AT&T가 통신 장비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일상화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집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을, 밖에서는 5G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 하는 니즈를 공략하기 위해서 368조를 투자했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농어촌이라든지 통신 소외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 투자가 장기 계획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목표가 10년 뒤 계획이면 매력도가 없지만 5년 이내로 엄청난 자금들을 쓴다라고 이미 결정해 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신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수혜를 그대로 입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새로운 5G 통신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광통신 관련주를 주목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도 5G 전용 장비를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기존 5G는 사실상 뽀지망 기반 위에 얹힌 구조였기 때문에 반쪽짜리 5G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4G 통신 장비와 5G 통신 장비는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 다른데 사실상 감투를 씌웠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5G 인프라로 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용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면서 진짜 5G망이 구축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세금 혜택을 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5G로 교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작년에 통과됐어요. 이게 왜 빠르게 진행되냐고 하면 AI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초저지연, 0.001초도 지연되면 안 되고 오차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5G 전용 네트워크가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전용망이 새롭게 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은 멈출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지금 통신장비 기업들은 미래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실적 성장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광통신 관련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의 통신 장비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계속 장비 안에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심어 놓은 것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 장비가 저렴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중국의 해킹이라든가 보안 문제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다분해서 중국 장비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도 미국 땅에 들어오는 것도 규제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통신장비 기업들의 제품들이 많이 납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흐름은 이미 2018년도부터 시작된 흐름이고요. 최근에 와서 아마 꽃을 피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 당시에도 잠깐 매출 났다가 다시 죽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미국의 중국 규제와 앞서 말씀드린 5년 동안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5년 안쪽으로 계속해서 매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통신 관련주를 사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AI로 인해서 데이터가 폭증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가 바뀌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5G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5년 이내에 통신 장비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서 관련 장비가 많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최소 5년 동안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반쪽짜리 5G가 아니라 진짜 5G 서비스를 위해서 5G 전용망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중국 통신 장비를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통신 관련주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이 바뀌고 있고, 그로 인해 어떤 산업이 영향을 받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먼저 이해하신 분들이 결국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통신장비 기업들은 단순한 반짝 상승하는 테마가 아니라 핵심 수혜 산업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어떤 광통신 관련주를 사야 하냐, 이게 가장 의문이고 핵심이고 결론이죠. 따라서 뻔히 남들 다 아는 대한광통신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광통신 쪽에서 대한광통신 말고 미국 통신 장비 기업 3사에게 5G 장비를 공급하는 오늘 말씀드릴 해당 기업을 주목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 통신 장비 기업 3사에게 5G 장비를 공급하면서 주가 대세 상승이 점쳐지는 기업을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수익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시장 상황과 무난하게 적중률이 높은 이 100억 검색식을 여러분들께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0억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보신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아시겠지만 철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장 초반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개에서 6개의 종목만 포착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을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적중률 같은 경우는 90%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기에 뜬 종목을 언제 매도하느냐, 요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매일매일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주워 담지 마시고 검색기에 걸리는 몇 개 종목만 공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받아가셔서 적용해 보시면 아마 다들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100억 검색식에 4월 22일 수요일에 몇 개 종목이 검색이 되었죠? 지금 보시면 4개의 종목들이 검색되었는데요. 자, 심지어 4개의 종목 중에 3개의 종목은 상한가를 달성해주는 모습, 나머지 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24%, 하루에 한 종목만 공략하더라도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검색식입니다. 자, 그래서 4월 22일 수요일에 이 100억 검색식에 뜬 종목들, 정말로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바꿔서 놓고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 검색된 종목인 동일 스틸럭스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22일 수요일에 시가는 2%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도 상한가로 마감한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다음으로 검색된 종목인 KEC도 빠르게 확인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4월 22일 수요일에 시가는 2%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고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도 상한가로 마감했죠. 그리고 이어서 DS 단석도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역시나 4월 22일 수요일에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도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된 KRM도 확인해 보면요. 자, 시가는 0%로 출발했고 장중고가 27%까지 도달했었지만 종가는 살짝 빠지면서 24%로 장을 마감한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좋든 간에 안 좋든 간에 적중률이 높은 검색식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냐면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께만 100% 무료로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0억 검색식 받아가시는 방법 바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고정 댓글에 이런 식으로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검색식 요청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가 뜰 겁니다. 이 창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비밀번호를 친다든지 로그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 하나도 필요 없는 간단한 이벤트 신청 링크입니다. 여기서 이용하실 혜택 중에서 첫 번째 급등주 검색식 받기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의 성함 또는 닉네임 입력하시고 나서 밑에 검색식 받아보실 연락처 010-1234 1234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동의 버튼, 제출 버튼까지 누르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구독자분이신지 아니신지 확인한 이후에 이 100억 검색식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 구독자분이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서 동일하게 고정 댓글에 링크로 검색식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독자분들 중에도 못 받아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요청 주시면 최대한 누락 없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 검색식으로 재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색식은 선착순으로 딱 1000명의 구독자분들에게만 한시적으로 드리는 깜짝 이벤트이기 때문에 인원이 다 차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는 삭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면 이벤트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 있을 때 서두르셔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광통신 쪽에서 대장주라고 불리는 대한광통신 말고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지 바로 말씀드리면 바로 RFHIC입니다. 이 해당 기업은 5G 통신과 방위산업에 쓰이는 무선 주파수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질화갈륨을 활용한 트랜지스터와 전력증 폭기인데요. 이 제품은 통신 인프라 건설은 물론이고 방산 제품에도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서 군함 전차 항공기와 암호화된 신호를 주고받아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하는 피하 식별 장치가 있고요. 레이저나 마이크로파와 같은 연속파 에너지를 사용해서 목표물을 무력화하는 직접 에너지 무기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RFHIC는 통신 쪽에서도 수혜를 받고 방산 쪽에서도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통신 부문에서 대형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6월로 예정된 미국 주파수 경매 이후에 통신사들이 장비 발주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RFHIC의 주제품인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는 내년에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글로벌 통신사들이 차세대 네트워크인 5G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고성능 RF 부품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지만, 반면 해당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속에서 해당 기업이 수혜를 받으면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주가 상승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시장인 미국에서는 하반기 주파수 경매 이후 본격적인 투자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장비 발주 증가로 이어지면서 RFHIC와 같은 핵심 부품 업체에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가파른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 동향을 반영할 경우 올해부터 2년 뒤인 2028년까지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주가 상승에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밸류에이션 부담 역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거 쇼티지 국면에서 형성됐던 멀티플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RFHIC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방산 제품에도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군함이라든지 전차, 항공기에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들어가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고 종전 협상도 앞두고 있는데요. 두 나라 간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종전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쟁이 완전 끝나든 계속 이어지든 간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 물자들이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따라서 RFHIC의 제품이 방산 제품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미 소진된 방산 제품을 다시 채워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RFHIC의 매출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까지도 예상이 되니까요. 방산과 통신 장비 쪽, 즉 둘 다 수혜를 받는 RFHIC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RFHIC 같은 기업에 집중하시는 편이 좀 더 수익률을 올리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설명까지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광통신 관련주를 사야 하는 4가지 이유와 광통신 쪽에서 주목해야 하는 종목까지 전부 정리해 드렸는데요. 물론 광통신 쪽에서 대장주라고 불리는 대한광통신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명확하게 실적 성장이 거의 확정하다시피 예상이 되고 있는 RFHIC를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략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해당 기업도 빼놓지 않고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한 유효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 시청하시는 채널에 해당 종목의 브리핑 영상이 계속 올라오니까요. 구독 아직까지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누르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 영상을 일일이 찾아보기가 힘드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구독자라고 인증만 한번 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가와 목표가 리포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이 이벤트는 한시적으로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입니다. 여기서 금일 시청하신 종목명 칸에 광통신이라고 적으시고 여러분들의 성함 또는 닉네임, 그리고 밑에 해당 종목들에 대한 제 매수가와 제 목표가 리포트 받으실 연락처 입력하시고 동의 버튼, 제출 버튼까지 눌러 놓으시면요. 제 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한 이후에 해당 리포트를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구독자분들에게만 한시적으로 하는 무료 이벤트이니까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저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을 때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리포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